정부의 이번 대책을 요약하면 최대한 빨리 많이 짓겠답니다. 근데 햇빛은 대신 포기해. 그리고 재개발은 우리나라에서 할게. 그러니 땅을 우리한테 내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산 사람은 입주권 못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공급 위주인데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2021년 2월 4일 엊그저께 발표한 자료고요.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주요 내용만 좀 뽑아서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일단 제목부터 참 낯뜨겁네요. 정부 스스로 이 발표 자료에다가 획기적이란 말을 쓴 것 자체가 참 용기 있어 보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제가 최대한 한번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뭐 규제 일변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많이 짓겠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지을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땅도 확보 안 했다. 이번에 지어지는 새 집들, 특히 서울에서 지어지는 새 집들은 햇빛은 좀 포기해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사겠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 발표일 2월 4일부터 산 사람은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 청산만 한다. 이렇게 제가 주요 내용들을 모아봤고요. 2025년까지 서울 32만 등 전국 85만 호 주택 부지 추가 공급. 여기서 보면 부지 공급이에요. 25년까지 부지를 공급하겠다. 땅을 만들겠다. 집 짓는 건 뭐 이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입주할 때까지 2030년 정도 보면 되겠죠.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거고 공공기관이 주도하겠다. SH, 등. 또 아무래도 서울권, 뭐 역세권 이런 도심지에 집을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 체납하는 땅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내놨습니다. 또 대부분 다 임대 아닌 분양으로 할 거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주택 공급 방식은 5개 정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주택 공급, 공공택지 신규 지정, 소규모 정비, 신축 매입, 비주택, 리모델링 이렇게 5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살펴본 건 1번, 2번, 4번 한번 살펴볼게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집을 짓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간단해요. 서울 도심지에 많이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를 올릴 거고 그래서 집을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춘다.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하겠다. 또 주차장 의무 비율도 없애거나 뭐 축소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이 햇빛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하고 대신 초역세권에서 내 직장과 가까이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들에 집을 짓겠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약 12만, 수도권 3만, 5대 광역시 약 5만 정도 예정이고요. 일단 토지주, 땅 주인들 중에 10%의 동의로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해야지 사업이 확정됩니다.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있던 분들은 우선 공급을 희망한다면 현물 선납으로 정산하겠다. 이익 공유형, 신수익 공유형.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익 공유형, 신수익 공유형, 현물 선납할 때 새 집으로 들어갈 때 내가 추가로 돈이 들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입주 기업 종사자한테는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 이것도 눈에 띄는 내용이었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LH나 SH가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LH, SH한테 맡겨달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리 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 방식이고요. 역시나 이 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도지역 종상향 그리고 용적률 상향 등을 하겠다. 역시나 햇빛을 내주고 집을 얻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약 9만, 수도권 2만, 5대 광역시에 한 2만 정도 집을 짓겠다는 내용이고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합의 2분의 1 동의로 사업을 제안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동의를 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용도지역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규제와 맞물린다 그러면 최소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은 보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필요시 층수 제한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민간 주도 재개발과 이런 공공 주도 재개발 이번에 새로 나온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혜택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외에 정부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포장한 말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번엔 공공이 땅을 사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미부과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주택을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당연한 말입니다. 또 하나 혜택을 준 거는 재건축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택지 신규 지정인데요. 일명 3기 신도시 플러스, 무슨 핸드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죠? 4기 신도시가 아닌 3기 신도시 플러스로 전국 15곳 내외에 약 25만 호를 짓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수도권 18만, 광역 5만 6천, 지방 2만 7천. 이 내용을 살짝만 들여다보면 수도권 18만, 그리고 광역 5만 6천, 지방 2만 7천. 수도권에는 약 한 10곳 정도가 지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18만을 10곳으로 나누면 한 지역에 15,000에서 2만 세대 정도씩 들어오겠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어서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될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하고 같이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값 안정화에는 한꺼번에 다 지정해서 한꺼번에 착공하고 입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역도 수도권에서 어디 들어올지가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혀요. 어디가 될까 제가 힌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부 정책 자료에 있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 또는 서울 인근, 그리고 중요한 게 교통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것. 이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이 다니는 곳 또는 앞으로 생길 지하철, GTX 등이 다니는 곳 인근에 새롭게 개발이 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일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공공주택, 공공분양할 때 청약이 개편됐습니다. 그 비율이 달라졌는데요. 9억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지금까지 일반 분양의 비율이 5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첨제가 도입됐어요. 지금까지는 통장 금액 많은 순서로 뽑았는데요. 이걸 순차제라고 하고요. 대신 이제 통장 금액과 상관없이 뽑는 추첨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만 추첨제에 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추첨제로 새롭게 지정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 정책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 평상시보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말도 좀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냈고 모든 정책이 발표될 때는 걱정과 기대가 다 공존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이게 잘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 공급에 치중한 정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만큼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정부 정책 한번 찬찬히 한번 뜯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였습니다.